아직도 고기 드시고 나서 답답한 가슴만 탕탕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사이다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계십니까? 맛있는 갈비에 삼겹살 배불리 먹고 난 뒤 행복해야 할 저녁 시간이 꽉 막힌 속 때문에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명치는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밤새도록 속이 더부룩해서 잠 못 이룬 적도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네 하면서 서글퍼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위장이 늙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고기를 먹을 때 이것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노란 보석 같은 식재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위장은 다시 20대 청춘처럼 고기를 거뜬하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제 사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원리를 이용해 고기 덩어리를 물처럼 분해해 버리는 놀라운 자연의 섭취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는 고기 드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며 속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놀라운 건강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기만 먹으면 꽉 막히는 내 속 위장이 파업을 선언한 진짜 이유.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하러 가서 숯불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면 군침이 돕니다.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 맛에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을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오는데 명치 끝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나쁜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화제를 찾아 먹고 매실액을 타 마셔도 그때뿐이고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더부룩해서 아침밥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 상황 말입니다. 도대체 왜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것 같던 우리 위장이 나이만 들면 이렇게 고기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은 평소 고기 마니아라 불릴 정도로 육류를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삼겹살이나 제육볶음을 드셔야 힘이 난다고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은 날이면 어김없이 밤에 자다가 신물이 올라와서 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역류성 식도염인가 싶어서 병원 약도 먹어보고 베개도 높게 베고 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어느 순간부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더니 방귀 냄새가 본인이 맡아도 역할 정도로 독해졌다는 겁니다. 김철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고기를 씹을 때 정말 꼼꼼하게 씹어서 넘깁니다. 그런데도 왜 제 속은 고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김철수님의 진짜 문제는 씹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위산과 소화효소의 부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고기는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아주 단단하고 복잡한 사슬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 침만 섞여도 분해가 시작되지만 단백질은 입이 아니라 위장에 도착해서야 본격적인 분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산성 물질인 위산과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위산이 고기를 흐물흐물하게 녹여주고 효소가 가위질하듯이 잘게 잘라줘야 소장에서 영양분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산 분비량은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각종 의학 논문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40대가 지나면서 위산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30% 수준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저산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젊었을 때는 위장이라는 공장에 성능 좋은 강력한 염산 탱크가 가득 차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그 탱크가 바닥을 보이고 물 섞인 밍밍한 산만 조금 나온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철수 님이 아무리 입에서 고기를 잘게 씹어서 넘겨도 위장에서는 그 고기를 녹일 힘이 없는 겁니다. 위산이 부족하니 살균 작용도 제대로 안 되고 고기가 소화되지 않은 채 덩어리 상태로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덩어리가 장 속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한여름 날씨와 비슷하죠. 그 뜨끈한 뱃속에 고기 덩어리가 소화되지 않은 채 며칠씩 머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소화가 아니라 부패입니다. 썩는 겁니다. 장 속에서 고기가 부패하면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김철수 님이 겪었던 지독한 방귀 냄새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독소들은 장벽을 공격해서 장을 헐게 만들고 심지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피로를 부르고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며 나아가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단순히 속이 좀 답답하다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고기는 우리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이 빠져서 기력이 없고 고기를 먹자니 소화가 안 돼서 병이 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정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이미 선물해 주었습니다. 줄어든 위산과 부족한 소화 효소를 완벽하게 대체해 줄 천연 지원군이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화학 소화제가 아닙니다. 마트 과일 코너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란색 과일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위장이 파업을 선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다시 공장을 힘차게 돌려줄 최고의 파트너, 그 정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노란 보석 파인애플 속 천연 가위 브로멜라인의 놀라운 과학. 마트에 가면 거칠거칠한 껍질 속에 샛노란 속살을 숨기고 있는 과일, 바로 파인애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을 그저 달콤하고 상큼한 후식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파인애플은 과일의 탈을 쓴 강력한 소화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파인애플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파인애플 속에 무엇이 들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파인애플의 줄기와 과육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브로멜라인, 이름은 낯설지만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저는 이 브로멜라인을 우리 뱃속의 천연 가위라고 부릅니다. 왜 가위라고 부르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놈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질기고 튼튼한 밧줄처럼 꼬여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구슬들이 아주 강력한 본드로 붙어서 긴 사슬처럼 연결된 것이 바로 고기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로 씹어서 고기를 잘게 부수는 것은 이 밧줄, 덩어리를 작게 나누는 것일 뿐 밧줄 자체를 풀지는 못합니다. 이 밧줄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서 몸에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과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이 밧줄을 싹둑싹둑 잘 잘라냈지만 나이가 들어 그 가위들이 녹슬고 무뎌지면서 고기가 소화되지 않고 뱃속에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파인애플 속에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가위가 등장합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일종인데 그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고기의 단백질 사슬을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잘게 썰어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갈비찜이나 불고기 재울 때 고기를 부드럽게 하겠다고 파인애플을 갈아 넣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리 좀 하신다는 주부, 구단 구독자님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파인애플을 적당히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하니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파인애플을 너무 많이 넣고 하루 이틀 재워두면 어떻게 되던가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고기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고기죽이 되어 있는 참사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고기가 상한 게 아니라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이 고기의 단백질 결합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고기를 말 그대로 녹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냄비 속에 고기를 죽으로 만들 정도로 강력한 분해력을 가진 파인애플이 우리 뱃속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장이 힘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는 고기 덩어리들을 브로멜라인이 대신 나서서 아주 잘게 분해해 주는 것입니다. 소화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것인데 파인애플은 약국 갈 필요 없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소화제인 셈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브로멜라인을 추출해서 천연 소화제나 염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은 의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키위나 배, 무화과 같은 다른 과일에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은 드뭅니다. 특히 고기의 질긴 식감을 만드는 콜라겐 같은 결합, 조직을 끊어내는 데에는 브로멜라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두꺼운 고기를 먹을 때 파인애플을 곁들여 먹으면 속이 편안한 것입니다. 브로멜라인의 기특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단백질 찌꺼기들이 장 속에 남아서 부패하면 독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브로멜라인은 장 내에 남아있는 찌꺼기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게다가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효과까지 있어서 관절염이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소화도 시켜주고 장 청소도 해주고 염증도 잡아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식후 디저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파인애플 먹으면 입천장이 까진 것처럼 아프고 혓바닥이 따갑더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워낙 강력한 단백질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 입안의 점막 단백질까지 살짝 분해하려고 건드리기 때문에 따끔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혀와 입천장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것은 파인애플이 싱싱하고 효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아프다면 피해야겠지만 약간의 따끔거림은 이 녀석이 제 일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인애플이 고기 먹을 때 왜 필수품인지, 왜 천연 가위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위장이 늙어서 일을 못한다면 유능한 용병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 최고의 용병이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비싼 돈 들여 영양제 사 드시기 전에 마트에서 파인애플 한 통 집어오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도 잘 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드시면 오히려 소화는커녕 위장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사이다가 소화제, 내 몸 망치는 가짜 소화제와 작별할 시간, 고기 배불리 드시고 나서 식당 문을 나설 때 자판기 믹스커피 한 잔 뽑아 드시는 것, 그리고 속이 좀 더부룩하다 싶으면 시원한 사이다나 콜라 한 잔 들이켜고 꺽하고 트림 한번 시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룰이자 오랜 식사 예절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트림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이제야 소화가 좀 되네 하고 안심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소화가 된다고 믿었던 그 시원한 트림 소리,
그것은 소화가 잘 돼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그동안 소화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먹어왔던 내 몸을 망치는 가짜 소화제들과 영원히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고기 먹고 사이다 한 잔 마시면 톡 쏘는 청량감과 함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꺽 하는 트림이 나오면 꽉 막혔던 체기가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착각이자 뇌가 속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트림이라는 것은 위장 속에 있던 가스가 입 밖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던 엄청난 양의 탄산가스가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은 갑자기 들어온 가스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위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 압력을 낮추기 위해 식도와 위장 사이의 문을 강제로 열어서 가스를 배출시킵니다. 그게 바로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트림은 소화가 돼서 음식이 내려가서 생긴 공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마셨던 사이다 속의 가스가 다시 튀어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소화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장, 관략근이 억지로 열리면서 강한 산성인 위산이 식도로 함께 역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 무서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탄산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 먹고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액상과당 폭탄을 붓는 격입니다. 이 당분은 장내에서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되어 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배를 더 빵빵하게 만듭니다. 일시적인 시원함을 얻으려다가 위장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국민 후식 바로 식후 믹스커피입니다. 달달하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 저도 잘 압니다. 입가심으로 최고죠. 하지만 소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최악의 궁합은 없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프림 성분은 위장과 식도 사이를 조여주는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고기 먹고 위산이 잔뜩 나와서 소화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믹스커피가 들어가서 위장 문을 슬그머니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산과 버무려진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커피의 탄닌 성분은 우리가 고기를 통해 섭취해야 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싼 고기 먹어서 몸보신하려고 했는데 커피 한 잔 때문에 영양소는 다 놓치고 위장병만 얻어가는 꼴이 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뼈 건강과 빈혈 예방을 위해서라도 철분 흡수가 중요한데 식후 커피는 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믹스커피는 식사하시고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자마자 마시는 커피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찬물 벌컥벌컥 마시기입니다. 고기 먹다 보면 목이 막힌다고 혹은 기름기를 씻어내리겠다고 얼음이 동동 띄워진 차가운 물을 식사 도중에나 식사 직후에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겹살 구워 먹고 난 프라이팬에 하얗게 굳은 기름 덩어리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기름 닦아내겠다고 찬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기름이 더 딱딱하게 굳어서 엉겨 붙습니다. 우리 뱃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은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사이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 같은 찬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위장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려던 소화 효소들이 추워서 기절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지방 성분은 찬물을 만나면 응고되어 덩어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브로멜라인 같은 소화 효소가 침투하기도 어려워져서 소화 시간은 몇 배로 길어지고 배탈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따뜻한 숭늉이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드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민간요법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소화 안 된다고 밥물에 말아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고기 먹고 된장찌개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거나 물에 밥 말아 드시는 습관, 이것도 위장에게는 고문입니다.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됩니다. 1차 소화기관인 입에서의 저작 활동이 생략되는 겁니다. 게다가 위 속에 있는 위산이 물에 희석되어 묽어집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어 위산이 부족한데 물까지 섞어버리니 소화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행했던 사이다, 트림, 믹스커피 한 잔, 찬물 원샷,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위장을 병들게 하고 소화를 방해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속이 답답할 때 사이다를 찾는 건 마치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한데 창문은 안 열고 선풍기만 강하게 트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날려서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방 안은 더 엉망이 되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파인애플은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먼지 자체를 빨아들여 없애버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가짜 소화제들의 실체를 아셨으니 진짜 해결책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파인애플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사서 먹으면 될까요? 통조림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구워 먹어야 할까요? 파인애플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설탕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조림은 꽝이다. 소화력 200% 올리는 파인애플 섭취의 황금 비법. 자,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서 파인애플이 최고의 천연 소화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격 급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벌써 주방 찬장을 뒤져서 파인애플 통조림 따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따서 한 입 드셨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설탕물에 절인 맛있는 물을 드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 통조림은 안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내 뱃속에 돌덩이 같은 고기를 녹여버릴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생과 일과 통조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트에 가면 예쁘게 깎아서 시럽에 담가 놓은 통조림 파인애플 참 간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이 통조림을 만들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멸균을 위한 가열 처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인애플의 핵심인 브로멜라인 효소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대략 60도가 넘어가면 이 효소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그 기능을 잃고 죽어버립니다. 마치 달걀을 삶으면 다시 날달걀로 돌아갈 수 없듯이 한번 익혀버린 효소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조림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 모두 파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제가 아니라 그냥 당분 덩어리를 드시는 셈이죠. 고기 먹고 통조림 국물까지 마시는 건 불난 집에 휘발유 붓는 격으로 혈당만 올리는 꼴입니다. 그러니 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칠고 투박하게 생겼더라도 껍질이 있는 생과일 파인애플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어떤 놈을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요? 맛있는 파인애플 고르는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인애플은 후숙 과일입니다. 껍질 전체가 너무 초록색인 것은 아직 덜 익어서 신맛이 강하고 효소 작용도 덜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노란색이 약 3분의 1 정도 올라온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엉덩이 냄새를 한번 킁킁 맡아 보십시오. 달콤한 향이 진하게 올라온다면 속이 아주 잘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파인애플 머리에 달린 왕관 같은 잎사귀 중 가운데에 있는 작은 잎을 살짝 잡아당겨 보는 겁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쏙 하고 쉽게 빠지면 그 파인애플은 지금 당장 먹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파인애플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여기서 90%의 주부님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의 가운데 심지를 딱딱하다고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손질된 팩 과일을 사면 도넛 모양으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그게 제일 맛있는 부위라서 뺀 게 아니라 질겨서 뺀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심지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로멜라인 효소는 과육보다 이 심지 부분에 훨씬 더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질긴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섬유질과 효소 덩어리들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버리는 것은 산삼을 캐서 뿌리는 버리고 잎만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 질긴 심지를 어떻게 먹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를 얇게 썰어서 다지듯이 칼집을 내어 드시거나 믹서기에 과육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고기 드실 때 쌈장 찍어 드시듯이 파인애플 심지를 잘게 다져서 고기 위에 얹어 드셔 보십시오. 식감도 오독오독 재미있고 소화력은 배가 됩니다.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심지만 따로 모아서 가라주스로 만드신 뒤 식후에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파인애플이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건강 챙기겠다고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파인애플은 산도가 꽤 높은 과일입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고기 드시는 도중이나 식사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고기가 위장에 들어가서 위산과 섞이고 있을 때 파인애플이 딱 들어가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합니다. 고기 한 점 드시고 파인애플 작은 조각 하나 드시고 이렇게 함께 드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식당에서 파인애플이 없다면 집에서 미리 작게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가시는 정성도 내 몸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볶음밥이나 스테이크 드실 때 구운 파인애플 많이 드시죠? 달콤한 풍미가 살아나서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을 가하면 효소는 죽습니다. 맛으로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소화 목적으로 드신다면 굽지 않은 생파인애플을 드셔야 합니다. 만약 고기 요리에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고기를 재울 때 갈아서 넣으시되 가열 조리하기 직전에 넣어서 30분 정도만 재우시거나 아니면 다 구워진 고기 위에 생파인애플을 곁들여 드시는 것이 과학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섭취량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좋다고 해서 파인애플 한 통을 앉은 자리에서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당도가 높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고 너무 많은 효소가 들어오면 오히려 입안이 헐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끼 식사에 파인애플링으로 따지면 2쪽 정도 깍둑 썰기 한 것으로는 종이컵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의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여러분이 드신 2인분의 고기를 분해하는데 차고 넘치는 양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통조림 말고 생파인애플을 고르되 심지까지 버리지 말고 챙겨 먹는다. 그리고 구워 먹지 말고 생으로 고기와 함께 혹은 식사 직후에 바로 먹는다. 양은 2쪽 정도로 절제한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비싼 효소 제품이나 소화제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강력한 천연 소화제를 매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 장보러 가실 때 카트에 파인애플 담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위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소화제 달고 살던 김 여사님이 파인애플 전도사가 된 사연.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기만 먹으면 꽉 막히는 속 때문에 고생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이 늙어가는 위장과 부족한 위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자연이 선물한 노란 보석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를 만났고 우리를 속여왔던 사이다와 커피 같은 가짜 소화제들과도 이별을 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조림이 아닌 생과일 심지까지 챙겨 먹어야 한다는 황금 비법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기 좋아하시는데 소화 안 된다고 늘 탄산음료 찾으시는 남편분, 혹은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 더부룩하다고 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말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여사님은 가방 속에 항상 소화제를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고기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미리 소화제부터 챙겨 드셔야 안심이 될 정도로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었죠. 파인애플이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귀찮아서 마트에서 파는 커팅 파인애플을 사 드시다가 나중에는 직접 통으로 사서 심지까지 갈아 드시는 정성을 보이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뒤 김 여사님은 소화제가 없으면 불안하던 강박에서 벗어나셨어요. 고기 먹고 나서도 속이 너무 편안하고 무엇보다 그 지독하던 방귀 냄새가 사라졌어요. 심지어 피부통까지 맑아져서 주변에서 보약 먹냐는 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하더군요. 김 여사님은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갈 때마다 파인애플을 썰어서 락엘락통에 담아 가시는 파인애플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 삶이 되는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내 위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고 막히면 뚫어주는 길을 항상 자연 속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가위가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묵은 고기 찌꺼기들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는 소화제 대신 노랗게 잘 익은 파인애플 한 접시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들과 둘러앉아 고기 한 점, 파인애플 한 조각 나누어 먹으면서 오늘 들으신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를 꽃피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파인애플이라는 든든한 친구를 소개해 드렸으니 여러분의 속 편한 인생 2막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작은 관심과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게 된 파인애플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주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주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기 먹고 습관적으로 사이다를 찾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놀라운 건강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속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각한 위암으로 인한 폭수가 더 이상 차지 않고 마실 수 없던 물과 음식을 먹게 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건강 정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미 건강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은 주목하세요. 이 치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은 이제 부천 두중인 전도단을 통해서 이제 병원 신방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대해 알게 되셨고 지난번에 4.3호를 처음 참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위암이 있으셔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판명을 받은 상태셨는데 지난주 4.3호에 참석하시고 이제 복수가 차셔서 15일마다 이제 물을 빼시면 3리터 정도를 빼신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4.3호를 처음 참석하셨는데 이 복수가 안 차셔서 할렐루야. 복수가 안 차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물을 마시지를 못하셨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 참석한 이후로 물도 마실 수 있게 할렐루야. 되셨고 할렐루야. 식사도 못하셨는데 지금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서 할렐루야. 지금 성도님 남편분께서도 이 교회에 와봐야겠다고 지금 네, 오셨다고 할렐루야. 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찬양합니다. 놀라운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 주님을 뻗어주세요. 찬양합니다. 손 좀 뻗어주세요. 손 좀 뻗어주세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긍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의사들은 손을 놓았으나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암에서 지금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믿음으로 이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위암의 모든 증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호흡하고 모든 자유함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멘. 선하신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